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모아 데이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모아 데이터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 호재거리 이슈든 악재거리 이슈든 간에 이런 좀 개별적인 이슈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중독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독 리스크와 좀 더불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리스크 중 다른 리스크 뭐였죠? 금융 리스크, 즉 꺼져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거 두 개가 좀 이 주식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모아데이터 영상을 지난번 4월 18일자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박스권을 진짜 이제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날 이 중독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의 지수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바로 곧바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우리 모아데이터 관련해선 조정이 나와준 만큼 상승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결국엔 어렵사리 이 박스권 끝단 이 상단 부분까지 좀 이렇게 도달을 해줬던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금전 요구 그리고 문자 요구 리딩방 가입 권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업 관련된 100% 팩트 기반한 이런 정보들만 전달을 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무료인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말미에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월 19일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좀 쏟아져 나왔어요, 오전장에. 자, 근데 이렇게 오후 12시 좀 들어오면서 점심시간쯤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란을 겨냥했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라는 속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받은 게 체면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이들의 어떤 이 둘만의 내막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면서 확전 리스크로 인해서 이탈했던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수가 좀 그대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란의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란의 공군기지의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폭격에 관련된 진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리스크로 좀 받아들여졌던 이런 정보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불안전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좀 불이 나게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했던 이런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유가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딱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최고치를 찍었던 유가가 쭉 이렇게 좀 안정화를 되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된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러한 기조는 비단 우리 유가뿐만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12시경 거의 최고치를 터치를 해주고 나서 이러한 공격이 없었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때부터 조금 안정화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전까지 엄청나게 유가와 마찬가지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유가도 그렇고요, 아직 원달러 환율 자체도 그렇고요,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높은 추이에 속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100%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요게 4월 19일자예요. 여기 4월 19일자인데 오전 내내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요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때가 약 오후 12시경쯤 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가와 원달러 환율과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이런 자료들을 미뤄 보아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또 민감하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같이 굉장히 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여기 맞서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에 관련된 승부수를 엄청나게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경우에 1000억 달러, 이거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13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죠. 요거 이제 구축한다는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 15년 동안 1,500달러, 약 2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를 위한 부동산도 지금 막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알고 계실 이슈지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마찬가지로 4월 19일 날 방금 내가 지금까지는 이 중동 리스크에 관련된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에 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했던 이슈를 소개를 드릴까 해요. 자, 이 4월 19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우선은 4월 19일자 이슈를 보시기 전에 4월 18일자로 올라왔던 이슈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에 이어서 오라클도 일본 데이터 센터에 11조 원 통큰 투자를 진행을 했다.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미국의 대표적인 이 클라우드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앞전에 살펴보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투자 뭐 요 정도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뭐 4조 원, 뭐 5조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까지도 가세를 했다. 요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한테 수혜거리, 즉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4월 19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인데 글로벌 IT 기업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력 수급이 근심이다. 보시면 전력 소비량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설비 용량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력의 수요에 관련된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오케이 짓는 거 알겠어.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전력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추이라면 이 수요량이 이 설비 용량보다 더 많아지는 순간은 이제 머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건축도 너무나 좋지만 요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먼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센터 지어봐야 뭐하냐 이런 내용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에 관련된 요 종목들은 좀 많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조금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좀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 시장의 지수 때문에 빠졌던 주가를 지수가 반등 나와주면서 다 회복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회복만 보여준 상태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 모아데이터 관련된 주가의 흐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분봉 차트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월 19일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 지수가 밀리면서 그대로 모아데이터 주가도 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한 부분을 다 회복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갭 자체, 요게 방금 우리가 보고 왔던 이 데이터 센터 전력난 요 문제거리 이슈들이 또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이 부분만큼은 좀 메꾸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월 19일자 이 코스닥 지수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밀려주고 요만큼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동발 리스크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 가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개별적인 어떠한 호재나 뭐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저항에 밀리기도 했고, 우선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장세 자체가
꺾여 나가고 있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중동발 전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모아 데이터가 가지고 있었던 상승 재료였죠. 여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에 130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구글과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막 경쟁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 모아 데이터가 수혜를 받았던 건데, 그러한 이슈들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전력, 에너지 문제에 좀 가로막히게 되면서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에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수급 주체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 기관의 수급 자체는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한데, 요즘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외국인도 연달아 지금 이거래일 연속 동안 물량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아데이터 개별적인 프로그램 수급 동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4월 19일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약 3만 1000주가량 지금 현재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모든 지표들을 미뤄 보았을 때 우선은 좀 단편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박스권 흐름 부근에서 이 주가 추이가 흐름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모아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많은 비중 물량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본인들만의 좀 잘 맞는 이런 시나리오들 잘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신규로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현재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 모아 데이터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거나,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와 주거나, 그리고 네 번째 모아 데이터가 관심을 받게 됐던 그 이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 전력난 에너지 문제가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악재가 좀 그만큼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러한 중동 리스크나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거시 경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떠한 한 개인이 뭐 힘을 쓴다고 한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난도 결국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몇 거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좀 박스권 횡보를, 주가 횡보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우리 모아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이슈들이나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이렇게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